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툴입니다. 오늘은 노래와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헤드셋을 끼거나 에어팟을 낍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퍼포먼스를 올려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운동에 집중을 못해 퍼포먼스가 줄어들까요? 결론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운동을 해보세요. 오늘 연구에서는 음악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벤치프레스 원RM의 75%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겠으며 속도, 파워, 모티베이션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총 2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었고 두 번째 세션 때는 본인이 싫어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선호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퍼포먼스가 올라갔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평균적으로 1.5회를 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속도, 파워, 횟수, 모티베이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몇 세션 지속되는지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볼 연구에서는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음악을 들으면 퍼포먼스가 떨어질까? 주 2회에서 3회 운동하며 운동 경력이 있는 남성 12명이 실험에 참여했고 이들은 벤치프레스를 체중의 1.35배 할 수 있는 인원이었으며 원RM 평균은 127kg이었습니다. 위 표는 피실험자들의 정보인데요. 순서대로 나이, 체중, 키, 원RM, 체중의 배수, 운동 경력입니다. 피실험자들은 총 3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때는 원RM을 측정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 때는 노래를 들으면서 원RM의 75% 강도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는 총 6가지의 음악 장르를 주고 좋아하는 장르와 싫어하는 장르를 순서 매겨라고 했습니다. 장르는 락앤롤, 랩, 팝, 리듬앤블루스, 컨트리, 댄스였습니다. 이후 원RM의 75% 강도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며 처음 3회까지의 평균 속도, 최고 속도, 파워를 측정하고 모티베이션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횟수, 모티베이션, 평균 속도, 최고 속도, 평균 파워, 최고 파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위 그래프는 횟수와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2명의 참가자 중 11명이 랩과 힙합을 선호했고 단 1명이 락 카테고리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음악을 들으며 유산소를 하면 즐거움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힘들다는 느낌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퍼포먼스도 증가시켜주고요. 하지만 이는 저항성 운동에도 적용시켰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른 논문에 의하면 스스로 정한 노래를 듣는 그룹과 노래를 듣지 않는 그룹이 벤치를 했는데 스스로 정한 노래를 들으며 운동한 그룹이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하면 노래를 들으며 점프 스쿼트를 했을 때가 노래를 듣지 않았을 때보다 더 파워가 강했다고 말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 연구는 연구 중 처음으로 선호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와 선호하지 않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것이기에 이 논문만 봐서 선호하는 노래를 들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됩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비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면 결국 매 세션 더 많은 볼륨을 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큰 근비대를 이끌 것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각성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각성 효과가 지구력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스스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큰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면 각성 효과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효과는 역U자 모형을 따르는데요. 어느 정도만 각성된 상태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큰 사운드를 들으면 감정적인 효과가 커지며
그 결과 운동 수행 중 테크닉이 떨어지며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단순 관절 운동의 경우 그러한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각성도가 높아지면 퍼포먼스가 올라가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효과를 매 세션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너무 인위적으로 각성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악보다는 선호하는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락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락 음악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음악을 안 듣는다던가, 라디오를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편안한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이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효과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 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용한 상태를 좋아하며 그 상태에서 더 높은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태로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더 수행 능력이 좋다면 그런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하는 음악을 듣고 훈련하면 속도, 동기부여, 파워,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나는 것은 감정적인 효과 때문이다. 세 번째, 선호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퍼포먼스를 올려준 것이 확실하진 않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비선호하는 음악이 퍼포먼스를 줄인 것이 확실하진 않다. 다섯 번째, 선호하는 음악이든 비선호하는 음악이든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이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